어디에 무슨 일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을 구하는지 등의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가면서 고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잡한 그래프나 수학적인 계산이 떠올라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 아이가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도 기업이 고용과 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모두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기도 하죠. 누구나 매 순간 가격을 비교하고 비용을 따져가며 최적의 선택을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경제가 사실 사회 안에 포함되어 숨어있다, 즉 배태되었다라고 주장한 사회학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인데요. 사실 배태 이론은 이전에 소개해드린 사회학자 칼 폴라니가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그라노베터는 이 배태를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 행위에 본격적으로 대입했죠. 바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즉 연결망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라노베터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분야 중 고용시장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용시장에서도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이것을 수요 공급 원리로 설명해내죠. 예를 들어 CEO가 시급 10,000원을 받고 싶을 때 똑같이 시간당 10,000원을 들여 직원을 쓰려는 토리 사장을 만난다면 이 둘 사이에서 거래, 즉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례처럼 서로의 니즈가 딱 맞기만 한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CEO는 10,000원을 받고 싶지만 토리는 8,000원만 주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고용시장에서는 CEO만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죠. 토리는 시급 8,000원을 받으려는 누군가를 찾아서 고용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수요를 초과하는 과도한 공급이 발생하면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취업할 것입니다.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더 높은 임금을 제한해야 직원을 구할 수 있겠죠. 경제학에 따르면 실업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렇듯 구직자와 고용자가 임금을 계속 맞춰가면서 균형 임금을 찾으면 항상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 분명히 실업은 존재하죠. 왜 그럴까요? 이를 잘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보의 불완전성입니다. 경제학은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누구와 얼마에 거래할 수 있을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구직자와 고용주는 서로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나요? 현실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CEO는 고등학생 국어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받고 있죠. 이는 처음에 학생의 학부모님이 제시했고 CEO도 받아들인 금액이었습니다. CEO의 학과 동기인 토리도 똑같이 고등학생 국어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CEO는 토리가 한 달에 6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이유는 단지 처음에 토리가 학부모님께 6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CEO가 토리의 학부모를 알았다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토리의 학부모는 CEO를 알았다면 40만 원의 과외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CEO와 토리의 학부모 모두 서로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CEO는 낮은 임금을 받아왔었고 토리의 학부모는 높은 임금을 지불해왔던 것이죠. 이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완전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오직 책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시장에서 정보가 어떻게 획득되고 확산되는가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10년이 채 안 되었죠. 이때 정보 탐색에 관해 깊게 연구한 경제사회학자가 바로 그라노베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 고용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정보로 경제활동을 벌인 끝에 어떻게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확률적인 균형이라고 합니다. 왜 확률적인 균형일까요? 고용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구직자와 고용자는 서로를 무작위로 탐색합니다. 이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수는 전체 중 일부로 제한되어 있고 전체 집단에서 누가 탐색 대상으로 뽑힐지는 확률에 맡겨지죠. 예를 들어 고용시장에 10,000명의 구직자가 있다면 실제로 고용자들이 제대로 탐색할 수 있는 수는 100명 정도일 것입니다. 그라노베터는 이렇게 100명의 표본만 뽑히는 것이 사회적 과정의 제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정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에 결국 확률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회적 과정의 제약은 경제학이 아닌 사회학적인 요소에 의해 해결되는데요.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일자리 구하기 과정에 잘 나타나죠. 네트워크는 쉽게 말해 사람 간의 연결망, 즉 인맥을 의미합니다. 그라노베터에 져서 일자리 구하기는 약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로부터 전달되는 정보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데요. 어디에 무슨 일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을 구하는지 등의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오가면서 고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네트워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강한 연계성을 가진 가족적, 사회적 접촉입니다. 강한 연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족 또는 친척이나 친한 친구 등 가까운 사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약한 연계성을 가진 일 관련 접촉입니다. 약한 연줄이라고도 하죠. 일이나 직업에 관련된 상황에서 맺은 인연들입니다. 그라노베터는 이 중에서도 두 번째, 약한 연계성이 더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취업과 같이 중요한 일에 약한 연계성의 네트워크가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내 취업을 진심으로 더 걱정할 사람은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들일 테니 말이죠.
물론 강한 연줄은 내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려는 동기 자체는 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강한 연계성의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의 중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빵집을 개업한 이모가 종업원을 구한다는 정보를 시오가 동생에게 전달해준다면 동생은 나도 이미 이모한테 들었어 라고 얘기하겠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정보가 중복될 확률이 높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무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에서 만난 네트워크는 수많은 상사나 선후배, 동료들이 있습니다. 상사는 고용자로서의 위치 덕분에 고용시장 내에 많은 일자리 정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고용주 친구들도 두루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할 가능성으로 이어지죠. 회사 안팎에서 만난 선후배나 동료들도 다른 일자리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보는 내가 모르는 것일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 분야와 연관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금융업에 관심 있는 시오는 대학생 때 금융학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회에서 만났던 선배 토리는 작년에 증권사 취업에 성공했죠. 평소 직장인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은 대학생 시오는 현직자인 토리 선배를 통해 증권사 동료로부터 얻은 구직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리가 주는 정보는 시오에게는 새롭지만 귀중한 것들이겠죠. 그라노베터는 고용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네트워크를 이용해 설명했습니다. 고전 경제학의 가정대로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면 일자리 구하기에 비효율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요 공급 법칙만으로는 모든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었죠. 따라서 그라노베터는 사회적 요인인 네트워크를 가져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라노베터는 경제에 사회가 배태되어 있다라며 배태 이론을 주장한 학자로 유명한데요. 고용시장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중요했듯 경제는 반드시 사회적인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취업에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흔히 얕고 피상적인 관계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게 맺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약한 연줄을 강조한 그라노베터의 입장과는 상반되어 보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 사이에 강한 연줄을 소중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만난 수많은 약한 연줄도 잘 챙긴다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